제4장 고고학 자료, 조사 방법 탐사와 발굴. 고고학 연구는 단순한 땅 파기가 아닌 명확한 연구 질문과 체계적인 계획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인류의 흔적인 유적 archaeological sites과 유구 features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밝히는 과정은 고고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본장에서는 고고학 조사의 첫 단계인 연구 계획 수립부터 유적의 발견, 평가, 그리고 발굴에 이른 전 과정을 주요 방법론과 함께 심층적으로 다루며 특히 현대 고고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적 발전과 변화된 관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점. 고고학 조사 연구 계획 기반 작업 Research Design. 고고학 연구는 단순히 땅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명확한 질문과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인류의 흔적인 유적 archaeological sites과 유구 features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 의미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는 고고학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고고학 연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 계획, 즉 연구 설계 Research Design가 필수적입니다. 연구 설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구 문제 설정 및 전략 공식화. Formulation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질문 Research Question을 명확히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 Hypothesis를 설정하며 전체적인 연구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이 단계에는 기존 문헌 연구, 관련 이론 검토, 대상 지역에 대한 예비 정보 수집 등이 포함됩니다. 증거의 수집 및 기록 Collection and Recording of Evidence 설정된 것을 검증하거나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고고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기엔 주로 지표조사, 원격 탐사, 발굴 등 야외조사 fieldwork를 통해 이루어지며 종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팀이 참여합니다. 자료의 정리, 분석 및 해석 Process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수집된 증거 유물, 유구, 생태 유물 등을 정리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한 후 원래의 연구 문제와 가설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결과 출간 및 공유 퍼블리케이션 최종적인 연구 결과와 해석을 학술지,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의 형태로 출간하여 학계 및 대중과 공유하고 연구 자료를 아카이빙하여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윤리적 고려와 공동체 참여. 현대의 연구 설계는 조사 대상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윤리적 책임,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 집단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데이터 관리 계획 Data Management Plan. DMP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 사진, 도면,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며 공유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강조됩니다. 명시적 이론적 틀 연구의 방향과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적 틀 Theoretical Framework을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설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설계 과정은 고고학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잘 정리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점. 고고학 유적 및 유구의 발견. 과거의 흔적을 찾는 방법은 크게 지상에서의 탐사와 공중 또는 지하에서의 원격 탐사로 나뉩니다. 지상 탐사 Ground Survey, Archaeological Survey. 지상에서 직접 걸으며 유적이나 유물을 찾는 방법으로 문헌 사료 검토, 개발 사업에 따른 구제고고학 Salvage, Archaeology, Rescue, Archaeology, 그리고 학술적 목적의 탐사 작업을 Reconnaissance Survey 등을 포함합니다. 탐사 작업의 중요성과 현대적 의미. 과거에는 크고 명확한 유적 중심의 조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로버트 던네, 로버트 더넬이나 윌리엄 댄시, 윌리엄 댄시 등은 유물 산포가 드문 유적 geography 또는 비유적 넌세 지역도 과거 인간 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유적을 넘어선 넓은 지역, 단위 regional scale의 인간 활동과 경관 이용 패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올해의 지표 조사는 인간 활동의 공간적 분포, 지역 간 변이, 인구 변동, 그리고 인간, 땅, 자원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때로는 암석이나 점토 같은 자연 자원의 표본 채집도 이루어집니다. 지표조사 전 유의사항으로는 대상 지역의 명확한 규정, 해당 지역의 역사 및 환경 배경 검토, 시간 및 가용 자원, 조사, 여건 고려, 자료 수집 전략 전면 수집 위즈, 기록만 위즈, 토원 수집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지표조사 방법. 오비체계적 방식. 조사자가 사전 계획된 경로 없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특정 지역을 탑사합니다. 주로 눈에 띄는 유물이나 유구 또는 과거 문헌이나 제보에 기반하여 유망해 보이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넓은 지역에 대한 초기 탐색이나 예비 조사에 유용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조사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중요한 유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형이나 식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결과가 크게 편향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계량하기 어려워 다른 조사 결과와 객관적인 비교가 이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유적이나 유물 산포지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 지역이 조사되지 않고 누락될 수 있으며 유물 분포의 전반적인 패턴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체계적 방식. 사전에 정의된 구획의 방안.
일정 간격의 선형 구획을 따라 조사자가 일정한 간격과 보폭을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구획을 동일한 강도로 조사하여 자료 수집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발견된 유물의 위치는 정확히 기록됩니다. 조사 범위와 강도가 일정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견된 유물의 정확한 위치 기록이 용이하여 유물 분포도 작성 및 공간 분석에 유리합니다. 조사자 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유울일도가 낮은 지역이나 비유적 없애, 지역의 미세한 흔적까지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비체계적 방식에 비해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미리 설정된 구획으로 인해 구획 바로 바깥의 중요한 유적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능한 조사자는 이를 보완. 지형이 매우 험하거나 식생이 너무 조밀한 지역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광 범위 탐사 비교적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유적 분포 양상, 입지 유형, 토지 이용 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체계적 표본 추출 조사나 낮은 강도의 체계적 전면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넓은 지역의 고고학적 자원 현황과 경관 특성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요 유적들의 분포와 상호관계, 시대별 추락 변동 등을 파악하여 지역사 연구의 틀을 제공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향후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핵심 지역을 선정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별 유적에 대한 세부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조사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규모가 작거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유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물의 부재가 실제 부재인지 낮은 조사 강도 때문인지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표 조건에 따라 유물 발견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도화 사업과 광범위 탐사 현재 한국에서는 고도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전국 시군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과거 조사된 유적 정보를 더 정밀하게 보정하고 변경된 현황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달리디엘라, 드론 UAV과 같은 물리적 탐사 기법이 활용되어 광범위한 지역의 유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굴 전 예방 고고학의 일환으로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를 찍듯이 발굴 전에 진단을 내린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대충 사진만 찍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개발이 완료되거나 훼손된 곳 혹은 형상이 변경된 곳들이 많아서 자료를 넣고 빼는 작업이 필요하며 디지털 작업을 통해 과거에 비해 더 쉽게 진행됩니다. 다만 면적을 잘못 찍으면 지자체나 이해관계인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 옛날 정보를 정확하게 수용하고 이 발굴이 완료된 곳을 또 조사 지역으로 잘못 인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GIS 협업 포털에서 자신의 땅이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집중 탐사 특정 유적 또는 한정된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매우 높은 강도로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유적의 정확한 범위, 내부 구조, 유물 집중도, 기능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계적 전면 조사나 고밀도 표본 조사가 주로 사용됩니다. 특정 유적이나 지역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적의 경계, 내부 시설 배치, 유물 분포의 미세한 차이까지 파악 가능합니다. 발굴 전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발굴 계획 수립에 기여합니다. 후원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유적, 특정 활동 영역 등을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넓은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거시적인 유적 분포 패턴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표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 깊은 교란, 두꺼운 퇴적 집중 조사에도 불구하고 지하 정보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신 지상 탐사 동향 모든 지표 조사 자료 유물, 발견 위치, 조사 경로 등은 고정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으로 기록되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즉시 연동됩니다. 지물리학적 탐사 기법들이 지표 조사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되어 비파괴적으로 지하 구조를 파악하며 휴대용 XRF, X-ray Fluorescence 등을 이용한 현장 토양 및 유물 성분 분석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지표 조사는 국가 기반 산업이 아닌 이상 고도화 작업의 결과물을 참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계적 방식과 비체계적 방식이 병행하여 활용됩니다. 한국의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면서 용어나 명칭, 법령도 변경되었습니다. 지표 조사로 박물관도 만들 수 있다. 큐레이터스 및 고양시에서 학예사로 근무하던 시기 삼성 택지지구와 지축 신도시 택지지구의 개발로 지상의 유구들이 사라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공공근로 정책을 활용하여 30명의 인력을 확보, 체계적 방식으로 광범위한 지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눈에 띄는 모든 유물과 이상하게 생긴 돌들을 가리지 않고 수집했고 이를 통해 1만 점이 넘는 유물을 확보하여 고양시 박물관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축 신도시에서 무너진 상여집에서 감정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상여 2채를 발굴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훗날 고양 600년 박물관 설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큐레터스미 대학교 박물관에서 근무할 때 2년 동안 약 50개 정도의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발굴 보고서는 9개이고 나머지는 지표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힘이 들긴 했지만 당시의 큐레터스에게 지표조사는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었으며 나침반과 GPS를 들고 유적을 찾아다니던 낭만도 있었습니다. 지표조사 및 문화유산 관리의 문제점 서울 지역 사례 서울광화문 6조거리나 서울시청 군기 시터바를 등은 과거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박 원장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지표조사 사례입니다. 인천 원당이나 성남 판교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지표조사를 통해 최초로 발견되면서 한국 구석기 및 선사시대 연구의 지평을 내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2008년 서울시에 제안되어 시작된 서울 성저시 및 서울 사대문 안학술조사는 서울시 내 유적의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했고 삼성동 고속도로 부근의 유적이나 동대문 운동장 유적도 지표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표조사는 향후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개발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는 중요한 예방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시간, 그리고 개발 위주의 정책 속에서 지표조사의 단가가 하락하고 때로는 발주처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유적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부조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기관들이 지표조사를 공짜로 해주거나 지구를 반값으로 해줘서 발굴 비용을 나중에 확 올리는 부조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사례들은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은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학계 윤리 의식 강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풍납토성도 대표적인 사례로 이영구 교수의 의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유적이 발견되며 발굴이 시작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가 성벽만 지정하고 성안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령왕릉 발굴 또한 급박하게 진행되어 초기 기술적, 인식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수원화성처럼 성곽 내외부가 통합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보존된 발굴 유적들도 흉물이라며 없애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은 보존과 전시관을 만드는 조건으로 DDP를 건설하게 해줬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거리 가운데에 있는 유적도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고고학자들이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지표조사는 이렇게 많은 역사적 유적을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중탐사 Aerial Survey 및 원격탐사 Remote Sensing 지도를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 자료의 수집, 저장, 검색, 분석, 도식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중탐사와 원격탐사는 고고학적 발견과 분석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분석 Aerial Photography and Satellite Imagery Analysis 전통적인 항공사진 외에도 고해상도 위성영상 다중분광 초분광 영상 포함을 이용하여 지표면의 미세한 지형 변화, 지생 이상 크롭 마크스, 소일 마크스, 그림자 흔적 섀도우 마크스 등을 통해 매몰된 유적의 존재를 탐지합니다. D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항공기나 드론에서 레이저를 발사하여 지표면의 3차원 지형 정보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삼립으로 덮여 지표 관찰이 어려운 지역에서 과거 지형, 도로, 건축물, 고대 경작지 등의 흔적을 효과적으로 발견해냅니다. 라이다는 아직 고가이므로 주로 세계유산 등 대규모 지형 측량에 활용되지만 드론에 장착되어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3천만 5천만 원 하던 측량 장비가 단가가 내려가 보편화된 것처럼 라이다도 언젠가는 널리 사용될 것입니다. 드론 UAV, Unmanned Aerial Vehicle 저렴하고 운용이 간편하여 고고학 현장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고해상도 사진 촬영, 정사사진 제작, Scene Structure from Motion 기법을 이용한 3차원 지형 및 유적 모델링, 열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탐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드론의 활용은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핵심 역할 현대 고고학에서 GIS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나 지도 제작, 도구를 넘어 위에서 언급된 모든 공간 데이터 원격 탐사 자료, GPS 좌표, 유물 분포, 환경 데이터 등을 통합, 관리, 분석, 시각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이를 통해 유적 예측, 모델링 Predictive Modeling, 가시권 분석 View Sheet Analysis, 이동, 경로 분석 등 복잡한 공간 분석을 수행하여 과거 인간 행동과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GIS는 조사된 유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과거처럼 유적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방지합니다. 현재는 태블릿과 연동되는 고정밀 GPS 장비 1천만 2천만 원대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유올리지 유구의 좌표를 기록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유구 측량과 도면화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현장 조사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3점 표본 추출 전략 샘플링 스트래티지 조사 지역 전체를 조사하기 어려울 때 통계학적 원리에 따라 일부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지역에 대해 일반화하려는 방법입니다. 1. 확률적 표본 추출법 probabilistic sampling, 통계학적 방법들을 활용하여 조사 지역 전체에 관해 신뢰할 만한 일반적 결론들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고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 simple random 샘플링 난수표 등을 이용해 표본 지역들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추적의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하고 무작위성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누락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법 stratified random sampling 조사 지역을 자연지대의 경작지, 산림지 등으로 나눈 후층화 stratification 각 지대의 면적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 구역을 선택합니다. 고체계 표본 추출법 systematic sampling 등간격으로 위치한 방안 구역에 한 칸씩 건너뛴 구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유적이나 유물의 분포가 규칙적인 패턴을 가질 경우 이를 놓치거나 과대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층화 비정렬 체계 표본 추출법 stratified unaligned systematic sampling 여러 기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표본이 편향되지 않고 유적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며 범위를 미리 규정할 필요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티븐 플로그 스티픈 퍼든 멕시코와 아까 계곡 유적 분포 지도시험에서 체계 표본 추출법과 층화 체계 표본 추출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약간 더 효율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현장 적용의 한계 한국에서는 광활한 대륙이나 호주와 달리 이러한 확률적 표본 추출법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된 경우는 드뭅니다. 주요 유물의 통계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거나의 토기의 시대별 출토 비율 이론적인 논의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확률적 표본 추출법 non-probabilistic sampling 연구자의 판단이나 접근 용이성, 가시성 등 편의에 따라 특정 지점을 주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확률적 방법에 비해 통계적 일반화는 어렵지만 특정 목적에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구획 방법 transect methods 자료 밀도가 높은 곳에는 방한 구획 grid squares을 열대우림이나 장거리 조사에는 종단 구획 strip transect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표본 추출 전략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 속에서 최대한 대표성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현대에는 GIS 환경 내에서 다양한 표본 추출 전략을 시뮬레이션하고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4점 유적 및 유구의 평면 대치에 대한 평가 발견된 유적의 성격, 범위, 내부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작업입니다. 유적 지표 조사 Site Surface Survey 앞서 언급된 지상 탐사 방법을 통해 유적의 지표에 드러난 유물, 유구의 분포와 밀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유적의 대략적인 범위와 내부 구조를 파악합니다. 지중탐사 Subsurface Probing Shovel Test Pits 지중탐사는 땅속을 직접 탐색하는 방법으로 좁고 긴 탐침봉 프로브를 찔러 넣어 토양의 저항 변화나 단단한 구조물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오거어저를 이용해 소량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또 작은 시험 구덩이 Shovel Test Pits STPs를 일정 간격으로 파서 지하의 유물 포함 여부나 퇴적 양상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소형 카메라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하 공간의 고분 내부를 탐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탐침봉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직접적인 유구 탐사보다는 무덤 도굴 여부 확인 등 특수 목적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하 원격 탐사 Subsurface Remote Sensing 지구 물리학적 탐사 Geophysical Survey 땅을 파지 않고 비파괴적 Non-destructive 지표면 아래의 물리적 특성 차이를 측정하여 매몰된 유구나 지질 구조를 탐지하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인공지진 탐사법 Seismic Survey 및 음향이용법 Acoustic Methods 땅바닥을 치거나 인공지진 가볍게 반복적으로 두드려 정제파 기법 Rayleigh Waves 발생하는 음파나 진동파가 지하 매질을 통과하며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양상을 분석합니다. 수중유물 탐사에 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전자기 이용법 Electromagnetic EM Methods 음파 대신 전자기파 Radio Waves를 이용하여 지하의 전기 전도도나 유전율 차이를 측정합니다. 전기저항 탐사법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토양이 축축할수록 전기를 더 쉽게 전도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땅에 설치한 전극들 사이에 전류를 흘려보내고 지하 토양의 저항 차이를 측정하여 벽체, 도랑 등 매몰된 유구의 존재를 파악합니다. 자기 탐사법 Magnetic Survey Magnetometry 과거 인간 활동의 불을 사용한 화덕자리, 가마, 철기 유물로 인해 발생한 주변 토양의 미세한 자기장 변화를 감지합니다. 특히 가마터와 같이 불을 많이 사용한 유적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금속 탐지기 Metal Detectors 지표 근처의 금속 유물을 탐지합니다. 기타 방법 방사성 탄소 이용법과 중성자 산란법, 열 탐사법 Thermal Survey, 지표면 온도 차이 분석, 지구화학적 분석법 Geochemical Analysis, 토양 내 특정 화학 성분 분석, 그리고 순핵 추측용 점지팡이 이용법 Dowsing,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법 등이 언급입니다. 이러한 지구물리학적 탐사 기법들은 지하에 매몰된 유구의 물리적 특성 차이를 통해 구조물을 탐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흙과 구조물 혹은 단단한 것과 무른 것이 있으면 파장이 다르게 나타나 이를 해석하여 지하 유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같은 일부 기관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 매설물화수도,
가스관 등을 찾는 민간 업체에서도 유사한 기술을 응용합니다. 현대적 관전 및 적용의 한계 지구물리학적 탐사는 개별 기법의 적용을 넘어 여러 기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얻는 방식 멀티메థ드 서베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장비의 정밀도 향상, 데이터 수집 속도 증가, 3차원 시각화 및 정교한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탐사 결과의 해상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2과 레이더는 다양한 깊이의 지하 구조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능력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평평한 지형에 적합하고 번거로운 과정이 많아 우리나라의 복잡한 지형과 유적에서는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탐사 결과가 지하 배수 시설과 같은 현대적 구조물과 혼동되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해석의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오류 발생 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연구에 반영하기보다는 해당 기법 자체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활용을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 분석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학계의 현실은 첨단 기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한국 고고학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유물 판독이나 시기 구분에 있어 과학적 분석보다는 눈대중이나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이은 객관적인 증거 제시와 세계 학계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톡이나 석기 등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유관 판단에만 의존하는 경향은 해당 유물의 제작 기술, 사용 흔적, 혹은 내용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흥수와 이 사례처럼 과학적 연대 측정 결과 고려 시대에도 불구하고 구석기 시라는 기존 학설을 고수하려는 태도시로 오염 주장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논문 작성을 꺼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는 학계의 인식 및 교육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5점 발굴 excavation. 발굴은 고고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destructive 방법이므로 명확한 연구 목적과 계획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굴의 목적. 동시대의 활동들은 공간상 수평적으로 일어나고 그 활동들의 변화는 시간을 통해 수직적으로 일어납니다. 발굴은 이러한 수평적 공간 관계와 수직적 시간 관계 층서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층서 stratigraphy 고고학적 층위 archaeological layers 스트래들은 지질학적 층들과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층보다 먼저 쌓였다는 누증의 법칙 law of superposition을 따릅니다. 교란되지 않은 경우. 층서학은 이러한 성층 stratification의 연구 및 타당성 확인으로서 수평적 공간 차원의 일련의 층위들을 수직적 시간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발굴의 방법. 크게 수직 차원을 강조하는 기법 퇴적층을 파내려가며 층위 변화 관찰과 수평 차원을 강조하는 기법 특정층을 넓게 노출시켜 유무류구, 간 공간 관계 파악으로 나뉩니다. 필러식 반격법 Wheeler Box Grid Method 발굴 지역을 바둑판 모양의 방한 구획 그리드 스퀘어스로 나누고 각 구획 사이에 둑벅, 좁고 벽을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개 수직 단면 섹션을 통해 유적 전체의 층위가 추적되고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하여 수직 및 수평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많은 수에 훈련되지 않은 인부들을 소수의 발굴 단원이 쉽게 감독할 수 있는 장점도 언급합니다. 필러식 반격법은 층위 관계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둑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평 공간 관계 파악에 제약이 있고 발굴 후둑을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특히 복잡한 도시 유적이나 넓은 공간의 동시적 활동 양상을 파악해야 하는 연구 중심 발굴에서는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목적의 깊은 층위 탐색, 교육 발굴에는 여전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 발굴법 Open Area Excavation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개방하여 발굴하는 방식으로 유구들 간의 공간적 관계와 유적 전체의 평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복잡한 층서 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곳에만 유적의 주된 방안 선망에 대해 어떤 각도로든 수직 단면, 절개적소 설계, Feature Specific Sections를 실시합니다. 수직 차원은 발굴 진행 중 정확한 3차원 좌표로 기록되며 발굴 종료 후 도면으로 복원됩니다. 기타 방법표 토만 살짝 걷어내는 방법 스트래핑 톱소요, 계단식 트렌치 발굴법 스태프런싱, 위는 넓게 파고 아래로 갈수록 좁혀서 계단식으로 파는 방법 등이 상황에 따라 사용됩니다. 증거의 수습 및 기록.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고고학적 증거 유물, 유구, 토양 시료 등은 그것의 정확한 3차원적 위치 맥락과 함께 세심하게 수습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도면 플랜 and section drawings, 사진, 동영상, 기술서 read notes,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최신 동양 디지털 기록 시스템이 고고학 발굴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탈 스테이션 도더 스테이션이나 GPS를 이용하여 모든 유물과 유구의 3차원 좌표를 정밀하게 기록하며 디지털 사진과 동영상은 필수적입니다. 현장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한 도면, 작성 및 정보 입력 페이퍼레스 레코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CMS Structure from Motion 사진 측량 기법은 발굴 트렌치, 유구, 심지어 유물 개별 단위까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3차원 모델로 기록하는 데 널리 활용됩니다. GIS는 현장에서부터 발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록은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분석 및 공유, 장기 보존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고고과학적 분석의 ADNA, 안정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전략이 발굴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포함됩니다. 유물 정리 및 형식 분류 타이포로지. 수습된 유물은 세척, 분류, 접합, 복원 등의 정리 과정을 거칩니다. 유물의 형식 분류 타이포로지는 유물의 외형적, 기술적 속성을 기준으로 유사한 것끼리 묶어 유형태 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유물의 시간적 변화나 문화적 관계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형식 분류의 세 가지 속성 표면 속성 장식, 색깔, 형태 속성 기형 자체 및 각종 치수, 기술 속성 주로 원료. 최근의 관점 형식 분류는 여전히 유물 분석의 기본적인 단계이지만 그 자체로 최종적인 해석을 제공하진 못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현대 고고학에서는 형식 분류와 함께 유물의 제작 기술 체인어베라도일의 사용은 분석 Useware Analysis, 잔존물 분석 Residue Analysis, 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한 산지 추정 Provenance Studies 등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통합하여 유물에 담긴 다층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그 사회적 경제적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강조됩니다. 5점. 과거를 드러내는 체계적 탐구. 고고학적 유적과 유구의 탐사 및 발굴은 과거 인류의 삶을 복원하고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 과정입니다. 명확한 연구 설계에서 시작하여 지상 탐사, 첨단 원격 탐사 기술, 그리고 신중하고 체계적인 발굴과 기록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는 과학적 방법론과 고고학적 상상력의 결합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20-25년간 특히 GIS, LiDAR, 드론, 다양한 지구 물리학적 탐사 기법, 그리고 디지털 기록 시스템의 발전은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흔적을 찾고 해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더 정밀하고 때로는 덜 파괴적이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고학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고학의 방법론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과거를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